네, ETF 시황입니다. 전반적으로 혼조 흐름이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CPI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그래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기가 확산되고 있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스파 ETF가 0.47% 올랐고 QQQ가 1%로 가장 크게 주도했고요. 다이아가 반면 0.08% 빠지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반도체주도 함께 살펴보시면 엔비디아와 AMD를 중심으로 좀 매기가 확산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죠. 1%대 상승폭으로 강한 움직임 보였습니다. 기술주도 전반적으로 좋은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반면 금융섹터는 0.56% 되려 밀리면서 마쳤습니다. 아직까지는 은행주에 좀 우려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또다시 좀 살펴보면 변동성은 3% 넘게 빠지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면 금채굴 산업이 0.71% 빠지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금값이 3거래일 만에 하방 압력을 받았다는 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원유도 같이 밀리면서 0.74% 하락 전환을 했고요. 5거래일 만에 이렇게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온 것으로 풀이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상승 하락 종목 5가지 만나보도록 하죠. 먼저 상방 압력이 가장 강했던 건 금채굴 하락에 있었고요. 기술주와 나스닥이 좀 선전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확실히 CPI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브라질 유틸리티도 상방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 움직임 나타냈던 섹터도 살펴보시면 빅스 선물이 가장 크게 눈에 띄고요. 나스닥 하락, 금채굴, 천연가스, 원유 순위순인데 전반적으로 에너지 시장에 좀 하방 압력이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ETF 시황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김지연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운용부문 선임 매니저와 전화 연결해서 ETF 시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자세한 동향부터 짚어주시죠. 네. 일단 지난번 미국 시장에 대한 간단한 리뷰 드리겠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양호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로 부채 금리가 급락하자 기술주와 지역 은행주가 상승 주도하며 강세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소비 지출 감소로 경기 침체 이슈가 유입되자 충당금 증가에 따른 실적 부진 우려로 급등하던 은행주가 하락 전환하며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후 구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AI 관련 발표로 알파벳이 급등하며 시장은 다시 반등했습니다. 이에 따라 S&P 500 지수는 0.45%, 나스닥 100 지수는 1.11% 상승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전일 하루 동안의 미국 시장에 대한 리뷰였고요. 지금부터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번 주 화요일까지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리뷰 드리겠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 난항과 지역은행 불안의 하락폭이 확대되었으나 대형 기술주 등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S&P 500 지수는 0.69%, 나스닥 100 지수는 1.31%, 다우존스 지수는 0.44% 상승했습니다.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지난주에 FOMC가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의 완전한 종료 시그널은 없었고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신속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도 금리와 관련된 언급이 지난 9일에 있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올해 특별한 이유 없이는 금리 인상은 없으며 현재 높은 수준의 물가를 감안했을 때 금리 인상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이 역시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백악관과 공화당의 부채 한도 협상이 난항을 보이는 점도 투자 심리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재무부의 현금 소진이 6월 1일로 추정되지만 양측 모두 단기 부채 한도 상향 조정 가능성을 일축하며 대결 구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소식들도 있었습니다. 애플의 1분기 실적 호조와 4월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 호조는 펀더멘털 우려를 진정시키면서 지난주 후반 시장의 반등을 견인했습니다. 특히 애플의 실적 서프라이즈는 아이폰 판매 호조 덕분으로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하루 동안에만 4.7% 올라 주당 173.5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 상승률이면서 9개월 만에 최고가를 기록한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네, 시장의 부담 요소와 함께 애플의 호조가 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강세를 보인 ETF도 짚어주실까요? S&P 500 섹터 중에 에너지 업종의 강세가 있었는데요. 유가 하락세가 진정된 가운데 에너지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주는 1분기 유가 하락에도 생산량을 늘리면서 실적을 선방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 급등 덕분에 에너지 기업들의 대규모의 현금을 확보해둔 상황입니다. 이번 에너지주 실적 발표에서도 충분한 잉여 현금이 확인되었으며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에 활용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섹터 ETF 외에도 수익률이 특징적이었던 것들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기술주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성장주 ETF인 ARKF, ARKK 등의 성과가 우수했습니다. 성장주들의 아웃퍼폼 배경으로는 지난 FOMC 결과문의 내용이 연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부합하며 성장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미국 장기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들의 성과가 부진한 것도 눈에 띄는데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파산 이후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등 각종 조치를 취하며 은행 부실에 대한 경계감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5월 초와 대비해 소폭 반등한 모습을 보이며 관련 ETF의 성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에너지와 기술주의 강세가 두드러졌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머니플로우가 활발했던 ETF도 함께 알아볼까요? 최근 주식형 ETF 중에서는 S&P 500 지수와 같이 대형주를 편입하고 있는 SPY로의 작은 순유입이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섹터 단에서는 지역은행 ETF인 KRE의 저가 매수세와 반도체 ETF인 SMH로의 작은 순유입도 함께 관찰되었습니다. 채권형 ETF 중에서는 연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미국 장기국채 ETF인 XOM이 IEI 등의 작은 유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금 ETF로의 작은 유입이 강하게 있었는데요. 이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수세 지속과 4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인플레 경계감에 따른 작은 순유입으로 판단됩니다. 작은 순유입 하위 종목 중에서는 S&P 500 지수 내 대형 은행들로 구성된 ETF인 XLF의 작은 순이익출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금리 인상 사이클 중반부에서 대출 심사 강화 그리고 연내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권 순이자 마진 축소를 예상한 투자 자금의 유출로 판단됩니다. 또한 대형 성장주 ETF인 QQQ, VUG에서도 그간 성과가 우수했던 만큼 장기적인 차익 실현으로 작은 순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대형은행주에 좀 자금 유출이 활발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최근 신규 상장했거나 관심이 유효한 ETF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시간은 최근 신규로 상장된 ETF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미국 시장입니다. 이번 주 인베스트넷이라는 운용사에서 액티브와 패시브 전략을 혼합한 ETF 4종류를 출시하였습니다. 본 ETF들은 어드바이저가 정하는 비중에 따라서 패시브와 액티브 전략의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특징이며 투자 대상에 따라서 미국 성장 주식에 투자하는 APUE, 글로벌 주식에 투자하는 APIE, 글로벌 채권에 투자하는 APCB, 마지막으로 미국 지방채에 투자하는 APMU로 구분하여 출시하였습니다. 국내 상장 ETF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총 4개의 ETF가 출시되었습니다. 우선 테마형 ETF로 국내에서 가장 큰 순자산을 기록 중인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의 레버리지형인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레버리지가 이번 주 초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미국의 무위험 지표금리인 SOFR을 추정하는 타이거 미국 달러 SOFR 금리 액티브와 아리랑 미국 달러 SOFR 금리 액티브, 그리고 단기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KB스타 머니마켓 액티브 또한 최근 상장되었습니다. 네, 여러 신규 상장된 ETF가 눈에 띄는데요. 그렇다면 주목해야 될 글로벌 경제 일정이나 지표는 어떤 게 있나요? 금주 및 차주 주목해야 될 일정으로는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5월 11일에 미국의 4월 생산자 물가지수, 5월 12일의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5월 16일에 예정된 미국 4월 실물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금주 발표된 경제지표는 향후 미 연준의 긴축 방향성을 결정한 중요한 인플레 지표로 서프라이즈 발표 여부에 따라 글로벌 증시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차주 발표 예정인 미국 4월 실물 지표는 미국 내 산업 동향을 체크해 볼 수 있고 기업들의 재고 수준 및 소매 판매 동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로 기간 상승폭이 제한된 경기 소비재 섹터 반등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OECD 경기 선행 지수상 미국의 반등이 이뤄지지 않고 바닥을 찾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발표된 미국의 실물 지표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네, 향후 인플레 지표와 함께 실물 지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원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운용부문 선임 매니저와 함께 ETF 시황 알아봤습니다.